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수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증시가 연일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 S&P 500까지도 사상 최고치를 써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경제 소식 또 재밌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지난번 미국 증시는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장 막판 상승하며 마감되었고요. S&P 500도 0.2%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시장은 대체적으로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연준 의사로 발표 등의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또 상승할 만한 그런 탁월한 이유, 그런 것들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와중에 반도체 쪽에서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인텔이 급등했어요. TSMC와 브로드컴이 일부 사업 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16%나 급등했고요. 그리고 SMCI도 중장기적 성장 기대감으로 16%나 상승했으며, 반도체 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이크론도 7%나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가 나름 괜찮은 흐름 나타냈고, 다만 20일 연속 상승을 이어나가던 메타 2% 하락하며 드디어 상승 랠리가 멈췄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다음입니다. 상승 랠리 하면은 코스피 빼놓을 수 없죠. 최근 미칠 듯이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2673까지 왔고, 내일이면 2700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등장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너무나 좋아서 이제는 걱정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 이러다가 갑자기 급락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신한투자증권은 코스피는 이제 막 과매도를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급등에 따른 부담이 없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충분히 2750, 사실 이번 주 금요일쯤이면 달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하며 작년 말 하락 원인이었던 4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악재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근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크로를 봐도 급격한 하향 조정은 없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렇게 막 쭉 올라갔다고 쭉 떨어지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겠죠. 미국 소비 경기 좋고 중국 재정 정책 좋고 환율도 좋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조금 조정받았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 기릿의 뇌피셜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달까지는 우리나라 지수가 충분히 탄탄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마도 국장에 대한 개인분들의 관심이 나타나고 이제 슬슬 뉴스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까 뉴스 하나 보니까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 아니라 국장 매수는 지능순, 이러한 제목이 벌써부터 달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심화되는 그때쯤이 일단 1단계 단기 고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121선 거의 다 왔는데, 이거를 돌파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막 쏠릴 때, 6만 전자 돌파할 때, 그때쯤 이제 조정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정을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계속 올라가면 안 되냐? 조정 없는 상승은 없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공매도가 바로 그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월이 시작하면은 3월 말부터 시작하는 공매도란 단어가 등장할 것이며, 아니 길이 근데 모두가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면 맞습니다. 엄청난 악재는 아니죠. 하지만 급하게 오른 코스피, 코스닥에게는 충분히 차익 실현이 생길 만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런 생각도 나오고 있죠. 지금 이렇게 증시가 오르는 거는 공매도 세력이 나중에 한 번에 다 발라먹으려고 살찌게 만드는 중이다. 나중에 이제 한 번에 양털깎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엄청난 악재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선, 방산, 로봇,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최근 좀 많이 오른 섹터들,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조정 트리거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조정은 아마도 121선 터치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단기 흐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겠죠. 만약에 3월까지 증시가 더 좋고 이제 내 계좌도 좀 살이 쪘다면은 살짝은 현금을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작년 말부터 계속 국장을 폭풍 매수하고 있는 연기금, 역시나 지금 와서 보니까 미친 투자 고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하락장이 왔을 때 항상 이제 연기금은 저점 매수에 나서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때마다 처음에는 내 돈, 나라 돈으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 나쁜 놈들아, 이러한 욕을 많이 듣기도 했었지만, 그런데 그 이후로 몇 개월만 지나면은 야, 역시나 투자 고수입니다, 이러한 말을 듣게 되는 연기금,
이번에도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연기금은 무려 41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며 이는 14년 만에 최장 기록이라고 합니다. 약 3.5조 원이나 매수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뭘 그렇게 많이 샀나? 삼전, 하이닉스, 삼바, LG엔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두산에너빌리티,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 등을 크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시가총액 상위주,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이쪽에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니까 좀 생각이 나네요. 만약에 증시 고점을 조금이라도 예측을 하고 싶다면 연기금이 코스피를 매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조금 긴장감을 가져도 될 것 같네요. 만약 그때가 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봐야겠죠. 내일부터 청약을 시작하는 대진첨단 소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즘 데이터가 안 좋은 공모주도 막 승승장구하고 있고 특히 요즘에는 상승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신규 상장주가 몇 개씩 끼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모주, 내일부터 청약하는 공모주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청약을 시작하는 대진첨단 소재는 배터리 산업 내 정전기 관리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며 미래셋과 신영을 통해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가 어땠나? 수혜측 결과 1796건의 기관이 참여, 그리고 경쟁률은 570대 1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좋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애매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대부분의 기관이 공모가 하단 밑을 써내서 공모가는 하단을 깨고 내려가 9,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무 확약은 2.2%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시가총액은 1,300억. 자, 이제 이걸 보면 또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은 데이터만 보고 이제 저기 리슨 데이터를 보고 청약하자 말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데이터만 보면은 청약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패스해야 되죠. 하지만 얼마 전에 상장했던 동국생명과학이나 오름테라퓨틱 데이터가 완전 박살이었는데도 오히려 다른 공모주보다 더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공모주 상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장 이후에 다시 막 급등하고 상한가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 기분들께 어떻게 말해야 될진 잘 모르겠으나 저는 그냥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데이터만 봤을 때는 당연히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공모주가 2번 연속 박살난 데이터를 가지고도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저는 청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야 손실 봐도 괜찮아 어차피 다음 공모주에서 수익 보면 되지 이러한 마인드라면 청약하시고요. 아이 그래도 나 확실한 것만 하고 싶어. 그렇다면 패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를 쓴 청약하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지난밤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자동차 관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정확한 것은 4월 2일에 이야기하겠지만 25% 언저리가 될 것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25%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작년 수출 비중을 보면 반도체가 20%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10%로 사실 우리나라 3분의 1이 이 두 개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관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참고로 미국 내에서 만드는 제품에는 관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4월까지 시간을 주는 이유가 협상에 대한 그런 문을 열어놓고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관세 발언이 이어지다 보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참고로 대만 같은 경우에는 AI 서버, ODM 기업들이 미국 거점을 확대하고 있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의 7대 AI 서버 ODM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하며 오늘 5월 10일 이전에 투자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편 이 와중에 바이오텍을 보자 이러한 얘기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이오텍들은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수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관세 영향이 전혀 없다. 오히려 수혜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나타난다고 하네요. 바이오가 더 올라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침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소식도 떴습니다. 한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가 추진된다는 소식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죠. 약 50조 원이나 투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정도 규모면은 미국에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인해 지어지는 텍사스 데이터 센터의 3배의 수준이라고 하니까 야 우리나라에 진짜 대박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 위치는 전라남도 쪽으로 예상이 되며 28년 완공이 목표라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 어떤 흐름을 만들지 보도록 하고 일단 서버 관련, 전력 설비, 냉각 시스템, 보안, 반도체 등이 다 관심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증시가 좋을 때 단점을 굳이 하나만 꼽자면 바로 공부할 게 많다는 거죠. 워낙 많은 섹터가 나도 저평가인디 라고 말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증시가 좋다는 거는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던 소식도 지금 나오면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최근 특히 반도체 쪽에서 관련 소식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 송재혁 DS 사장이 반도체 칩렛 혼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칩렛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관련주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계속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테슬라 주주분들도 정말 많으실 텐데요. 테슬라의 강세론자로 알려진 댄 아이브스가 테슬라는 가장 저평가된 AI주라고 평가하며 목표가 $550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평가한 이유가 뭔가 바로 세 가지인데요. 아마도 기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향후 10년간 AI 혁명이 이어진다는 것, AI발 강세장은 앞으로 2년에서 3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 로보틱스의 성장, 트럼프 정부하에서 자율주행과 로보틱스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 뒤를 밀어준다고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증시에서 강세를 가져올 것이며 거기서 일론 머스크는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과연 테슬라 $550 찍을 수 있을지. 다음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AI라고 불리는 그록3 어제 성공적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그록3가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은 결국 AI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 결론밖에 안 나온다고 하네요. 자, 얼마 전 딥시크 때문에 지금까지 투자 규모는 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이미 쏙 들어간 지가 오랜지죠. 그리고 오히려 적은 금액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니 더 큰 금액을 넣으면 더 쩌는 거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는 AI가 신기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AI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일반인 또 AI를 친숙하게 사용하는 시대가 딱 올 것 같은데 그 중심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록3 관련주는 LS그룹, 그 다음에 폴라리스그룹 이 두 개를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야, 지난번에 봤던 남양 유업 흑자 전환을 살짝 해서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도 슬금슬금 올라와서 52주 신고가까지 써냈습니다. 자, 확실히 남양 유업 그 갑질 논란이 있었던 주인은 절로 가고 새로운 주인이 오니까 완전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어제 2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결정했다고 공시가 나왔고 작년에도 430억이나 매입하고 소각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보다시피 남양유업 주봉 최근 들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죠. 시장의 관심을 나름 받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야, 레인보우 로보틱스 고점 신호 떴나요? 올해 초부터 열심히 달려왔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누가 봐도 지금은 저평가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정도로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김인혁 부사장이 124억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보통 고점에서 임원이 매도하면 고점의 신호라고 불립니다. 물론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이거는 뭐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124억 만약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20%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그때 팔아도 한 일주일 뒤에 팔아도 150억에 가까운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야, 그러면 누가 지금 팔려고 할까요? 다음 주에 팔으면은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임원이 매도하면은 고점의 신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면서 로봇주 전반적으로 하락을 피하지 못했는데 도전 가능성은 조금 열어둘 필요가 있겠죠. 많이 오르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로봇주가 끝났다라고 말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홍콩 증시가 정말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바로 딥시크발 호재로 인해서 한국처럼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야, 이 표현 좀 낯설죠? 한국처럼 뜨거웠다. 작년에는 진짜 안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서 당황스러울 정도죠. 어쨌든 홍콩 많이 올라서 이제는 딥시크발 호재도 끝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중국이 그 자리를 따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먼저 쭉 치고 올라가고 코스피가 그 뒤를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홍콩이 올라가고 중국이 따라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중국은 오는 3월 양회도 앞두고 있으며 대규모 부양정책 기대감도 당연히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관련 ETF, 그 다음에 혹은 중국 소비 관련주, 화장품, 뭐 게임, 엔터 이쪽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게임 ETF와 그 다음에 이제 엔터 ETF 이쪽을 보시면은 최근에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시 상승해 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금리 인하기에는 상승을 해주는 건설주. 미국에서 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지면서 작년 말까지는 건설주가 힘들긴 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KRX 건설 지수는 14%나 올랐으며 현대건설이 무려 35%나 급등하고 있다고 하죠. 물론 그 중심에는 코스피 상승 영향도 분명 존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건설주가 오른 이유가 뭔가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적 전망이 좋아진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바닥을 친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건설에 큰 관심을 두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좋은 주식이 정말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크지 않은 건설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다른 거 보고 돌 거 다 돌고 난 다음에 그때 와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짠테크, 무지출 챌린지, 거지방 등 절약이 중시하는 분위기를 넘어서 이제는 아예 소비를 줄여버리는 노바이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제 뭐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유통업계의 초저가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유통업계에서는 자체 PB 상품을 확대하고 대규모 할인 행사를 자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예금 금리가 너무 낮아요. 진짜 먹고 살기 힘든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예금 금리라도 많이 주면 그래도 든든할 것 같은데 이제는 4대 은행의 대표 예금 상품 금리 상단이 3%밖에 안 된다는 소식. 이 추세가 지속되면 앞으로는 3%를 잡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금에서 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받고는 여기다 못 넣어놓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어디 가나 봤더니 달러로 가고 있다고 하네요. 강달러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앞으로 달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고, 그리고 골드뱅킹 같은 경우에도 어제 봤었죠. 잔액이 무려 9천억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당연히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개인적으로 한 1주, 2주 정도 지나면은 이 예금 빼서 어디 가나 했을 때 주식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등장할 것 같네요. 아마도 그 신호탄은 삼성전자가 막 6만원, 6만 5천원 이렇게 찍을 때 그런 얘기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게리셨습니다. 빠이요.